최근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서 오염 문제가 불거져 활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춘천시가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개발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2일 자폐아동이 3층에서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추락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철원 거주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도내에서 확진돼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사망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비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돕고 살리고 나누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옛 캠프 페이지. 최근에는 오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도대체 언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춘천시가 오염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도비와 시비가 대거 투입되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등 개발 계획이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프 페이지 개발이 처음 시작된 건 미군 기지가 폐쇄됐던 2005년부터입니다. 개발 구상이 시작된 지 16년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춘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2016년, 캠프 페이지는 1,600억 원 규모의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류 문화 공간과 낭만 공간, 숲속 놀이터와 힐링 공간 이렇게 4가지 주제로 계획됐던 구상안은 민선 7기로 넘어온 지금 계획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과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자연학습 공간이 확정됐고 나머지 부지는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3기부터 7기까지 캠프 페이지 관련 용역비만 지금까지 23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는 총 사업비 9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문화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두고 캠프 페이지 오염 전수조사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흩어져 있는 도립예술단과 춘천시립 합창단에다 공연장과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춘천시가 오염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건립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진행하는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결과도 캠프 페이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 완료는 2022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캠프 페이지는 실착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 공지천의 수요를 분산시킬 제2의 휴식 공간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더딘 개발 속도에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답답하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금 문화재 그걸 다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3번이나 바뀌는 사이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되고 오염 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캠프 페이지 개발 사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2일 자폐를 가진 6살 아이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부모에게 맡겨진 상태였는데 아이 엄마는 딸의 추락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의 한 도로. 지난 2일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6살 전모양이 3층 가정집에서 도로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이가 있던 집은 이혼한 남편의 부모집. 면접 교섭건으로 친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방에 있던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친조부모는 창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없다며 단순 변사 사건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이모 씨는 아이가 창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은 있지만 혼자 힘으로 창문을 열 수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방충망만 열려 있어도 막 두드리거든요. 그럼 짜증을 내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못 여는 걸 자꾸 열었다고 하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부모 측이 사고 이후 1시간이 지나 연락을 했다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부모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다른 창문을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창문을 모두 닫아뒀다며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갔다가 떨어진 아이를 보고 맨발로 뛰쳐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청와대 청원에 이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의혹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있다며 자폐 아이가 창문을 열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문에 남은 지문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지문만으로는 누가 창문을 열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 지자체가 실시한 공무원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낸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이 난 건데요. 이 공무원은 인사 결과를 통보받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5일 의회 수석 전문위원이었던 사무관 A씨를 행정안전부로 파견한다는 인사 결과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는 의장과 추천,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군수를 항의 방문한 의원들은 군수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특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교체 요구가 있어 인사 조치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역사회에서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건의한다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이제 소신 있는 공직자로서 그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에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최근 평창군이 군유지 수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해당 공무원은 최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괴로워했고 인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정년을 8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평창군 일부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평창군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유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문직이나 위에 사무과 직원들이 일하기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 되지 않을까라는 앞으로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평창군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 공무원을 선정한 것이며 지역사회 교체 요구는 있었지만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4곳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곳이 건설 중입니다. 발전업체들 대부분은 지난해 흑자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 3곳 가운데 2곳이 지난해 경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강릉 영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사인 남동발전은 지난해 41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동해 화력발전소 운영사인 동서발전도 지난해 56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2곳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경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반면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 운영사인 남부발전은 지난해 41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554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달리 지난해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줄진 않았지만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채 이자 발생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전 손실 등 금융 문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공기업의 영업 수지는 동해안 발전소 외에 다른 지역의 화력발전소 운영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민자 석탄 화력발전사도 현재 가동 중인 곳은 좋은 경영 실적을 냈습니다. 2017년부터 부평 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을 시작한 GS 동해전력은 지난해 75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우수한 재무 구조 등을 기반으로 꾸준히 경영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인 화력발전소 운영사인 강릉 에코파워와 삼척 화력발전소 운영사인 삼척 포스파워는 지난해 각각 37억 원과 5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전소를 가동 중인 기업들 대부분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지만 석탄 발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여지는 상대적인 영향이 어떨 거냐라는 거는 이제 업체마다 제품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비우호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발전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대병원에서 50일 가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철원 거주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철원 7번째 환자인 89살 이모 씨는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목욕탕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철원에서는 앞서 7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사망자입니다. 도내 전체 가구의 87%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운데 오늘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가 해제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강원도 내 72만여 가구 가운데 87%인 63만 2천여 가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된 오부제 신청은 은행 창구와 온라인의 경우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수령자가 많아 당분간 오프라인 신청에 대해 오부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빨리 소비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돕고 살리고 나누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도청 공무원 등 500여 명도 오늘 춘천중앙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원 상인연합회는 재난지원금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 자영업소에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던 춘천 지역 공공 실내 체육시설이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1단계로 호반체육관과 봄내체육관 등이 내일부터 개방됩니다. 하지만 샤워실과 탈의실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 수영장과 헬스장은 다음 달 2일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종목별 협회 임원을 방역 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간대별로 사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설 이용자들의 발열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례와 무증상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또 버스터미널과 역사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습니다. 춘천 문화도시 계획 시민보고회가 오늘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춘천이 문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문화 다양성 조례 제정과 문화공간 확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발표됐습니다. 춘천문화재단 등은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말 정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2년 이상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군민으로 한정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민등록 기간과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수도급수 조례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시 소상공인에 대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합니다. 화천군은 아울러 지역 상품권을 공무원 포상금이나 복지수당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가 경기도 문화재청과 함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 DMZ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하순부터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경기도는 내일부터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태봉 철원성과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건봉산 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모두 40여 곳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실안 희망교실을 올해 초중고 특수학교 100개 학급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안 희망교실은 학습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의 고충이 있는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활동을,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는 진로검사와 체험 안내 등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